비싼 돈 주고 산 귀한 생선, 잘 모르고 드시면 뇌세포를 파괴하는 독약일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72세 박 여사님의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박 여사님은 동네 시장 생선가게에서 큰 손으로 통하는 분이셨습니다. 당신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까워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들이 오면 제일 크고 비싼 자연산 생선만 골라 밥상에 올리셨다고 합니다. 큼지막한 돔이나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큰 생선을 구워주면 손주들이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는 모습이 그렇게 예쁘셨다고 해요. 비싼 게 당연히 몸에도 좋을 거라고 믿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박 여사님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콩나물을 다듬는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서 제대로 다듬을 수가 없더랍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떨어졌나 보다 하고 넘기셨죠. 그런데 증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는 현관 비밀번호가 도무지 기억나지 않아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려야 했고, 평소에 즐겨 부르던 트로트 가사도 입안에서만 맴돌 뿐 밖으로 나오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덜컥 겁이 나신 박 여사님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아침 일찍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혹시 제가 치매에 걸린 건가요? 라며 울먹이시는데 잡고 계신 두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과 가족분들은 당연히 알츠하이머 치매나 파킨슨병을 의심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 결과는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의 뇌를 공격하고 있던 범인은 노화도 아니고 유전도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박 여사님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꼬박꼬박 챙겨 드셨던 그 최고급 생선들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박 여사님의 혈중 중금속 농도는 일반인의 5배가 넘는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시장에 가시면 무조건 크고 실한 놈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덥석 집어오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자연산이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갑을 열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러셨다면 여러분은 지금껏 비싼 돈을 주고 내 몸에 독을 채워넣고 계셨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보약이라고 믿고 먹는 생선 중에 뇌세포를 서서히 죽이는 침묵의 암살자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는 60세가 넘으신 분들이라면 더욱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독소가 몸에 들어와도 콩팥이나 간에서 걸러내 배출할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몸은 다릅니다. 해독 능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한번 들어온 독은 뼈와 뇌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박 여사님처럼 손이 떨리고 기억력이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독소가 뇌신경을 상당히 손상시킨 뒤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작심하고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식탁에 절대 올려서는 안 되는 최악의 생선 6가지가 무엇인지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매일 드셔도 중금속 걱정 없이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치매를 예방해주는 진짜 보약 같은 생선 5가지는 무엇인지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셔도 여러분은 바다의 오염으로부터 내 몸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지혜를 얻어가시는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기대 2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아주 특별한 처방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할 가장 위험한 행동은 바로 무조건 크고 비싼 자연산 생선을 고집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연산 대물이라고 하면 보약처럼 여기십니다. 낚시꾼들이 잡은 미터급 대형 물고기를 비싼 값에 사서 곰국처럼 고아 드시기도 하죠. 하지만 의사인 제 입장에서 보면
그것만큼 위험천만한 행동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 귀한 생선이 독이 된다는 걸까요? 여기에는 바다 생태계의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바닷속 다단계 사기극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바다의 가장 밑바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플랑크톤이 삽니다. 이 플랑크톤들은 바다에 흘러든 미세한 수은 입자를 아주 조금씩 몸에 담게 됩니다. 1원짜리 동전 하나만큼의 독이라고 해보죠. 이걸 작은 물고기가 와서 100마리를 잡아먹습니다. 그럼 이 작은 물고기 뱃속에는 100원의 독이 쌓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고등어 같은 중간 크기 물고기가 이 작은 물고기를 또 100마리 잡아먹습니다. 그럼 독은 1만 원이 되죠. 그런데 참치나 상어 같은 거대한 포식자는 평생 동안 이런 중간 물고기를 수천 마리 넘게 잡아먹고 삽니다. 결국 이 거대한 생선이 우리 식탁에 올라올 때쯤이면 그 뱃속에는 수억 원어치의 독이 농축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적으로 말하는 생물 농축 현상입니다. 겉보기에는 윤기가 흐르고 싱싱해 보이는 그 대형 생선이 실상은 수십 년간 바다의 온갖 중금속을 빨아들인 거대한 독소 저장고였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몸 상태입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 아들은 참치회 먹어도 멀쩡하던데요? 왜 나한테만 그럽니까?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두 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몸속에 있는 정수기 필터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에는 간과 콩팥이라는 훌륭한 해독 공장이 있습니다. 독소가 들어오면 이 공장이 밤낮 없이 돌아가서 소변이나 땀으로 독을 빼냅니다. 젊고 건강한 필터는 성능이 좋아서 웬만한 독은 싹 걸러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필터는 60년, 7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도 70년을 쓰면 낡고 녹이 슬기 마련입니다. 의학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가 넘어가면 중금속을 배출하는 능력이 젊은 사람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이 하루면 빼낼 독을 여러분은 3일, 4일이 지나도 다 빼내지 못하고 몸속에 남겨두게 됩니다. 그렇게 배출되지 못한 수은은 어디로 갈까요? 우리 몸에서 기름기가 가장 많은 곳을 찾아가서 딱 달라붙습니다. 그곳이 바로 뇌입니다. 우리 뇌는 60% 이상이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뇌세포에 달라붙은 수은은 신경망을 서서히 녹여버립니다. 마치 전선 피복이 벗겨지면 전기가 합선되듯이 뇌 신호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숟가락을 든 손이 달달 떨리고 걸을 때 중심을 못 잡고 비틀거리게 되는 겁니다. 혀를 움직이는 신경이 마비되면 말이 어눌해지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공격받으면 어제 일도 깜빡깜빡하게 됩니다. 이걸 단순히 늙어서 그렇다 혹은 치매 초기인가 보다 하고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드신 그 비싼 생선이 보내는 중독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왜 제가 큰 생선을 피하라고 목이 터져라 강조하는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맛이 문제가 아니고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용량의 문제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몸은 이제 거대한 독소 폭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생선이 독이 든 폭탄이고 어떤 생선이 안전한 영양제일까요? 시장에 깔린 수많은 생선 중에서 딱 골라내실 수 있게 제가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생선 이름들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 전에 오늘 이 중요한 경고가 여러분의 소중한 지인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영상 공유하기 버튼 한번 눌러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몰라서 병을 키우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우리가 서로 챙겨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진짜 먹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가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펜과 종이를 준비하시거나 휴대폰 메모장을 켜주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냉장고 문에 딱 붙여놓고 평생 보셔야 할 족구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다의 조폭을 피하고 바다의 서민과 친해지는 겁니다. 먼저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될 바다의 조폭 6인방부터 잡아내겠습니다. 이 녀석들의 공통점은 덩치가 산만하고 성질이 포악해서 눈에 뵈는 것 없이 다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뱃속에 독이 가득 찼을 수밖에요. 첫 번째는 상어와 황새치입니다. 우리 경상도 지역 어르신들은 제사상에 동백이라고 해서 상어 고기를 올리시죠. 조상님 모시는 정성은 알겠지만 산 사람 건강을 생각하면 이제는 내리시는 게 맞습니다. 이 녀석들은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라 수은 농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두 번째는 참치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김치찌개에 넣는 참치 통조림은 괜찮습니다. 그건 가다랑어라고 해서 덩치가 작은 녀석들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횟집에서 비싸게 파는 붉은 살 생선회, 바로 대형 참다랑어입니다. 입에서 살살 녹는 그 맛이 사실은 지방에 녹아있는 수은 맛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옥돔과 능성어입니다. 제주도 여행 다녀오시면서 귀한 선물이라고 사오시는데 이것들도 심해에서 오래 사는 어종이라 수은 축적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마지막은 킹 매커럴이라고 불리는 대형 삼치류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일반 삼치는 괜찮지만 해외에서 수입된 사람 팔뚝만한 거대한 삼치는 피하시는 게 상책입니다. 이 6가지 생선들은 1년에 한 번도 많습니다. 1년에 어쩌다 특별한 날 한두 점 맛만 보시는 걸로 만족하셔야 합니다.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비싼 값을 치르며 독을 사는 격이 되니까요.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냐고 물으시겠죠? 걱정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바다의 서민 오총사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덩치도 작고 수명도 짧고 욕심 없이 플랑크톤만 먹고 사는 착한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주 깨끗합니다. 저는 이걸 영어 앞글자를 따서 스매시 생선이라고 부릅니다. S-M-A-S-H, 스매시. 테니스 칠 때 강력하게 내리꽂는 스매시처럼 질병을 때려잡는다는 뜻으로 기억해 주세요. 첫째 S는 연어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연어는 대부분 양식인데 이게 오히려 안전합니다. 사람이 관리한 깨끗한 사료를 먹고 자라서 중금속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치매 예방의 1등 공신인 오메가3가 가장 풍부합니다. 둘째 M은 고등어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생선이죠. 등푸른 생선의 왕입니다. 값이 싸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영양가로만 따지면 비싼 돔이나 참치보다 100배는 훌륭한 보약입니다. 셋째 A는 멸치입니다. 뼈째 먹는 칼슘의 왕이죠. 멸치는 먹이 사슬의 가장 밑바닥에 있어서 태생적으로 몸에 독이 쌓일 틈이 없습니다. 넷째 S는 정어리, 다섯째 H는 청어입니다. 옛날에는 과메기를 청어로 만들었죠. 이 녀석들도 덩치가 작아서 아주 안전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연어, 고등어, 멸치, 정어리, 청어. 이 5가지 스매시 생선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다는 겁니다. 바다의 서민들이죠. 하느님이 참 공평하신 것 같습니다. 돈 많아야 먹을 수 있는 비싼 생선에는 독을 숨겨두시고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저렴한 생선에 진짜 보약을 숨겨두셨으니까요. 이 스매시 생선들은 매일 드셔도 됩니다. 아니, 매일 드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밥상에 올리시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뇌세포가 되살아납니다.
박 여사님께도 제가 똑같이 처방해드렸습니다. 비싼 옥돔 대신 시장에서 갓 잡은 싱싱한 고등어 사다가 조림해 드시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어르신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스매시 생선이라도 조리법이 틀리면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혹시 생선국 끓일 때 뼈랑 내장까지 푹 우려내야 진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식초물에 씻으면 독이 빠진다고 믿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그 생각 바꾸셔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 제가 어르신들이 50년 넘게 잘못 알고 계셨던 위험한 조리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한 생선 밥상 차리는 법까지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공유 버튼 꾹 눌러서 이 귀한 족보를 선물해 주세요. 진짜 효도는 비싼 생선 사드리는 게 아니라 안전한 생선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무엇을 먹어야 할지는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겠죠. 병원에서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평생을 믿어왔던 잘못된 조리 상식 때문에 애써 골라온 좋은 생선을 도구로 만들어 드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처방해드리는 이 실천법은 단순히 요리법이 아닙니다. 내 몸을 살리는 생명 연장의 기술입니다. 먼저 아주 구체적인 일주일 식단부터 짜드리겠습니다. 고민하실 필요 없이 딱 이렇게만 하세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바다 서민 만나는 날로 정하시는 겁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멸치를 듬뿍 넣고 우려낸 국물에 된장국을 끓여 드세요. 그리고 멸치볶음 반찬을 곁들이시면 금상첨화입니다. 뼈와 칼슘을 동시에 챙기는 완벽한 시작이죠. 수요일 저녁에는 국민 반찬 고등어 조림입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건 국물까지 싹 비벼 드시지 말고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금요일에는 조금 특별하게 연어 스테이크나 마트에서 파는 연어회를 드셔보세요. 이렇게 일주일에 딱 3번만 스매시 생선을 드셔도 우리 몸에 필요한 오메가3와 단백질은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나머지 요일에는 두부나 계란나물 반찬 드시면 영양균형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 3가지를 제가 확실하게 바로잡아 드려야겠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중금속 위험에서 90%는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선생님, 펄펄 끓이면 독도 다 죽지 않습니까? 푹 고아서 먹으면 괜찮지 않나요? 정말 안타깝지만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열을 가하면 죽습니다. 하지만 수은은 생물이 아닙니다. 돌덩이 같은 금속입니다. 돌을 냄비에 넣고 100시간을 끓인다고 돌이 사라지던가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은은 300도가 넘어야 겨우 기체로 변할까 말까한 아주 독한 녀석입니다. 집에서 아무리 지지고 볶고 삶아도 수은은 생선 살 속에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 애초에 수은이 많은 큰 생선은 조리법을 고민할 게 아니라 아예 피하는 게 상책인 겁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식초물이나 소금물에 담가두면 나쁜 게 빠진다고 하던데요. 어머니들이 생선 비린내 잡고 살 단단하게 하려고 이렇게 많이들 하시죠. 하지만 이건 역시 독소를 빼는 데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수은은 생선 겉면에 묻어있는 먼지가 아닙니다. 생선이 살아있는 동안 먹이를 통해 근육 깊숙한 곳 단백질과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소금물로 겉을 씻는다고 속살에 박힌 수은이 빠져나올 리가 만무하죠. 위생적으로 깨끗해질지는 몰라도 화학적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오해입니다. 생선은 머리부터 꼬리까지 버릴 게 없다는데 내장탕이 진국 아닌가요? 이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중금속과 환경 호르몬은 기름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생선의 몸속에서도 지방이 많은 곳으로 가서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내장과 알, 그리고 껍질입니다. 특히 간이나 창자 같은 내장은 독소 저장 탱크나 마찬가지입니다. 생선 살코기보다 수은 농도가 수십 배 이상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생선 드실 때는 과감해지셔야 합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머리와 내장은 깨끗하게 제거하고 드세요. 껍질도 가급적이면 벗겨내고 순수한 살코기만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생선탕을 끓이실 때도 내장과 알은 넣지 말고 살코기로만 담백하게 끓이시는 게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주일에 3번, 월, 수, 금은 스매시 생선 먹는 날. 끓여도 독은 안 없어지니 처음부터 작은 생선 고르기. 내장과 껍질은 독소 창고니 과감하게 버리기.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 간단한 원칙들이 박 여사님을 살렸고 이제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혹시 정체 모를 커다란 생선이 꽁꽁 얼어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반찬으로 무엇을 드실지 결정하셨나요?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린 이 안전한 식단을 실천해보겠다 다짐하신 분들은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딱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제가 댓글을 보며 마음으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댓글창에 실천이라고 적힌 글들이 가득 차면 그것만 봐도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머릿속에 사진 찍듯 딱 저장하실 수 있게 3줄로 핵심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오늘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박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진료를 받고 돌아가신 박 여사님은 그날로 냉장고를 싹 비우셨다고 합니다. 아껴두었던 옥돔과 참치뱃살을 미련 없이 정리하고 대신 시장에서 사온 싱싱한 고등어와 멸치로 밥상을 차리셨죠. 처음에는 손주들이 왜 비싼 생선 안 주냐고 투정을 부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박 여사님의 손떨림은 멈췄고 흐릿하던 기억력도 다시 맑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중금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진짜 건강을 챙기게 되었다는 사실에 누구보다 안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한 생선 고르는 법이 아닙니다. 비싼 것이 무조건 좋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현명한 지혜로 나와 내 가족의 몸을 지키는 결단입니다. 오늘 배운 핵심 내용 잊지 않으시도록 딱 3줄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다의 조폭을 피하십시오. 참치나 상어 같은 크고 비싼 자연산 대형 어종은 중금속 덩어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귀한 손님이 와도 이것만큼은 대접하지 않는 것이 진짜 배려입니다. 둘째, 바다의 섬인 스매시와 친해지십시오. 연어, 고등어, 멸치, 정어리, 창어. 이 작고 저렴한 생선들이야말로 뇌를 살리고 혈관을 청소하는 진짜 보약입니다. 일주일에 3번 식탁에 올리십시오. 셋째 조리법에 환상을 버리십시오. 끓여도 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깝다고 생각 말고 내장과 껍질은 과감히 버리고 순수한 살코기만 드시는 것이 내 몸의 해독 공장인 간과 콩팥을 지키는 길입니다. 건강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억만금을 주어도 살 수 없는 것이 건강이지만 마트에서 3,000원짜리 고등어 한 마리를 고르는 작은 지혜로도 지킬 수 있는 것이 또한 건강입니다. 진정한 효도 그리고 진정한 자식 사랑은 비싼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안전한지 알고 먹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이 거창하고 화려하지는 않아도 안전하고 실속 있는 진짜 보약들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사인 저는 병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대신 이렇게 영상으로 미리 만나 건강을 지켜드리는 것이 훨씬 더 기쁩니다. 여러분이 100세까지 맑은 정신과 튼튼한 몸으로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제가 더 알차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릴 명쾌한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